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오늘도 드라곤볼 계속 할 건데 요즘 계속 늦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나코에게는 나나코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인주인간 편, 셀 편, 마인부 편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 인주인간 편부터 셀 편까지 묶어서 끝낼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마인부 편까지 끝내고 남양 특집 들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길어지겠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손오공이 집에 안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왜 안 돌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손오공한테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작 손오공이 1년이나 지구에 안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없어요, 손오공은. 내가 없어도 찌찌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긴 아니고 아무튼 손오공이 안 돌아온 지 1년쯤 지났는데 엄청나게 불길한 기가 지구로 오고 있는 걸 느껴요. 손오반, 크리링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 기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다 모이는데 뭐 잠깐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친목 타임을 가지겠죠? 천진반이 베지터 보고 야, 씨, 야무치는 어떻게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산대냐 막 이러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들 베지터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근데 천진반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은 천진반도 야무치 다리 부러뜨렸다가 야무치가 용서해준 거잖아요. 아니 뭐 야무치가 베지터도 용서해줄 수 있는 거지 천진반이 참견할 문제는 아닌데, 그죠? 근데 천진반은 지가 베지터 싫어하는 것뿐이면서 괜히 야무치한테 꼬장을 부려요. 뭐 근본이 학선류라서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지구로 오는 그 불길한 기가 뭔지 확인하려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럴 수가. 프리저가 살아있었어요. 손오공이 나메크성에서 마무리를 한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건졌대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손오공이 지구 돌아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온 거죠. 손오공도 한 3시간만 있으면 온다면서. 근데 뭐 멀쩡히 살아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막 기계로 몸을 대체하고 그래가지고 꼴이 말이 아닌데 아무튼 살아있었어요, 프리저가. 심지어 나메크성에서 싸웠을 때보다 더 세졌대요. 거기다가 자기랑 비슷하게 센 자기 아빠까지 데려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투블럭을 한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초사이웨인으로 변신을 하더니 등에 메고 있던 칼로 프리저랑 프리저 아빠를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당연히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묻겠죠? 근데 얘가 왠지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얘기를 못해요. 나이밖에 얘기를 못해요. 당연히 다들 되게 수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가 프리저를 막아준 건 사실이기도 하고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넘어가줘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손오공이 도착을 했죠. 손오공이 오니까는 이 초사이어인 청년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손오공한테만 할 얘기가 있대요. 얘가 사실 손오공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단둘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얘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사이어인이래요. 이름이 트랭크스라고 하는데 일단 베지터 아들이에요. 그럼 엄마는 누구냐? 브루마가 트랭크스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엄청나게 놀라죠. 왜냐면 브루마는 야무치랑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니까는. 베지터가 되게 차가운 도시남자인 척하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녔어요. 이게 북두해곤에서 그 라오우도 그랬지만 여자에 관심 없는 척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제일 여자를 밝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트랭크스가 자기 신상에 대해서 다 비밀로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괜히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지터가 또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브루마한테 철벽 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랭크스가 못 태어나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아 근데 트랭크스가 못 태어난다고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여행이나 평행세계에 대한 설정이 의외로 제대로 잡혀있는 만화거든요, 드라곤볼. 트랭크스가 못 태어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미래랑 달라지니까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랭크스가 왜 과거로 왔냐? 자기가 있는 미래가 개판이래요. 3년 후에 굉장히 무서운 적들이 나타나서 인류가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인주인간이라는 녀석들인데 예전에 레드리본군 편에서도 인주인간이 하나 나왔었죠. 인주인간 8호. 레드리본군에 닥터 게로라는 양반이 살아남아서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뭐 새로운 인주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계정복하겠다고. 근데 닥터 게로가 이 인주인간들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폭주한 인주인간들이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다닌다는 거죠. 뭐 베지터, 피콜로, 손오반 다 죽는데요. 손오공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인주인간이랑 싸워보기도 전에 죽고 근데 그게 지금은 못 고치는 병인데 미래에는 약이 만들어졌다고 그거를 갖다 주러 온 거예요, 테렌크스가. 그래서 손오공한테 약만 준 다음 타임머신 타고 도로 가버리죠. 자기도 3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오케이, 트랭크스 얘기는 됐고 이제 손오공이 나메크성 터질 때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요. 기뉴 특전대가 타고 온 우주선을 타고 어찌어찌 탈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별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기술을 쓰길래 배워오느라 늦었다고. 이게 무슨 기술이냐?
이거는 예전에 호이프이 캡슐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긴데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이에요. 자기가 아는 장소면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에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죠. 아무튼 이제 인조인간 어떻게 할 거냐 토론을 하는데 브로마가 닥터게로 지금 찾아내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현명한 소리를 하죠. 근데 손오공이랑 베지터 이 사이에인 또라이 듀오가 아니? 우린 인조인간이랑 싸우고 싶은데? 일단 미친 소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3년 기다려주기로 해요. 이 만화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사이에인들이 만들어요. 없어도 될 문제까지 이렇게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요. 진짜 또라이들이죠. 아무튼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좋은 힌트를 얻었죠. 트랭크스 변신하는 걸 봤으니까 손오공만 초사이에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베지터도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초사이에인으로 변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손오공은 1년 만에 집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손오반도 수련을 시켜야 된다고 찌찌 속을 또 긁어놔요. 당연히 찌찌는 아데에넴이 앞게 막을 일 있냐고 막 하는데 호로자식 손오공이 가정폭력을 휘둘러서 찌찌를 합주기로 만들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손오공. 애초에 브롬마 말대로 게로 박사 그냥 지금 죽여놨으면 손오반도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죠? 보통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 시켜주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손오공은 지가 인조인간들이랑 싸우고 싶다고 아들을 고생시켜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3년이 지났어요. 체랭크스는 무사히 태어났고 인조인간이 나온다는 날 뭐 손오공, 손오반, 크리링, 피콜로, 야무치, 천진반 해가지고 다 모였고 베지터는 안 왔어요. 뭐 나중에 온다고. 야지로베도 와서 선두 챙겨주고 하는데 얘가 카린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조인간들한테 습격을 당해요. 트랭크스가 말했던 대로 인조인간들이 나타난 거예요. 뚱뚱이 인조인간 19호랑 뇌거 빠진 인조인간 20호. 프리저 편부터는 캐릭터들이 적이나 아군의 길을 탐지해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얘네는 인조인간들이라서 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인조인간들을 흩어져서 찾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죠. 야무치나 천진반처럼 약해 빠진 애들까지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야무치는 또 시작하자마자 인조인간들한테 도나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무치가 죽을랑 말랑하는 길을 탐지해서 손오공이랑 피콜로랑 뭐 다 왔어요 도와주러. 다행히 선두가 있으니까 야무치가 죽진 않았고요. 또 야무치가 되게 허무하게 당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조인간들한테 붙잡혔을 때 얘네한테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친구들한테 알려주죠. 아무튼 야무치는 또 그렇게 당해가지고 뭐 의욕을 잃어버렸고 이제 손오공이 인조인간들을 사람 없는 데 데려가서 19호랑 싸우기 시작하는데 손오공이 좀 이상해요. 인조인간이 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초사이어인 손오공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손오공이 굉장히 고전을 해요. 알고 보니까 트랭크스가 말했던 심장병이 도진 거였어요. 그동안은 멀쩡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약도 안 먹고 있었는데 하필 지금 병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인조인간한테 두드려 맞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이때 베지터가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해서 손오공을 구해주죠. 손오공을 쓰러뜨리는 건 나야 이러면서 하나의 클리셰죠 이거. 라이벌이 위기일 때 딱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 아무튼 이제 손오공이 약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무치가 데려가요. 나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갈게 이러면서 야무치는 도나스가 되고 나서 굉장히 비굴해졌어요 불쌍하게. 뭐 아무튼 이번에는 베지터가 19호랑 싸우는데 베지터가 굉장히 세요. 3년 동안 이제 엄청난 수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19호가 저 터지고 팔도 뜯기고 그냥 가루가 됐어요. 20호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20호는 에너지 흡수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숨어있다가 한 명씩 붙잡아서 에너지를 다 흡수해가지고 좀 세지면 베지터도 이길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한 건데 문제는 20호가 피콜로조차도 못 이길 정도로 약해 빠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20호 생각대로 되지를 않죠. 이때 트랭크스가 또 돌아왔는데 가루가 된 19호를 보고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 트랭크스가 모르는 인조인간이었거든요. 트랭크스가 말한 인조인간들하고 19호, 20호는 다른 인조인간이었던 거예요. 3년 전에 트랭크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때문에 미래가 바뀐 거죠. 이때부터 트랭크스가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정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무튼 트랭크스도 20%의 다구리하러 왔는데 이때 부르마가 싸움이 다 끝난 줄 알고 상황을 보러 오는 바람에 20호가 부르마를 공격해가지고 시선을 돌린 다음 또 도망을 가버려요. 부르마는 트랭크스가 어찌어찌 구했는데 부르마가 20호를 보더니 아니 저 사람 닥터게로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20호가 닥터게로 본인이었던 거였어요. 닥터게로가 19호까지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개조한 게 20호였던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닥터게로가 지금부터 한 1분 40초 후에 죽을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도망간 20호를 쫓아가는데 베지터가 이때 드디어 트랭크스의 이름을 듣고 얘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심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베지터가 손오공이랑은 다르게 가족을 아끼고 사이어인이라는 종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손오공이 사이어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지구인으로 살아간다는 점도 베지터가 손오공을 미워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손오공이랑 반대되는 캐릭터죠, 베지터가. 뭐 근데 그런 얘긴 됐고요. 20호 닥터 게로는 자기 아지트로 돌아가서 슬림 모드로 설정해놓은 다른 프로토타입 17호랑 18호를 깨워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17호, 18호가 구형인데도 사실 19호, 20호보다 세요. 에너지 흡수 능력 같은 건 없는데 연구 동력이 있어가지고 밥도 필요 없고 잠도 안 자도 되고 그래요. 사실 얘네가 바로 트랭크스가 말했던 미래의 인조인간들이에요. 근데 닥터 게로가 왜 얘네들을 안 써먹고 슬림 모드로 설정을 해놨냐? 얘네가 처음부터 기계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 아니라 일반인 남매를 납치해다가 강제로 개조한 거거든요. 말이 인조인간이지 그냥 강화인간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개조를 해놨으니까 닥터 게로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항적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미래의 인조인간도 닥터 게로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뒷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닥터 게로가 얘네를 재워놓고 몸속에 폭탄을 심어놓는다든가 안전장치를 이것저것 설치해놨던 건데 닥터 게로가 17호한테 그 안전장치 리모컨을 뺏겨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얘네가 닥터 게로를 죽인 다음 인조인간 16호까지 깨우려고 하는 걸 보고 트랭크스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인조인간이 3명이 돼버렸어요. 16호, 17호, 18호 전부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조인간인데 사실 17호, 18호는 닥터게로를 싫어하니까 손오공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서 손오공을 죽이겠다고 16호랑 같이 가버리죠. 베지터, 피콜로, 트랭크스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베지터가 되게 끌켰어요. 베지터는 자기가 열심히 수련을 해서 이제 손오공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조인간들은 손오공 타령만 하면서 베지터를 그렇게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는데 18호한테 져털렸어요, 베지터가. 근데 얘네가 베지터를 죽이지는 않아요. 인조인간 트리오가 그렇게까지 나쁜 악당들은 아니라서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6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인조인간 8호처럼 오히려 착한 녀석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목적이 손오공을 죽이는 거라서 손오공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거만 빼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 해치는 걸 싫어하고 뭐 그런 인조인간이에요. 그래서 크리링이 얘네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닐지도 해서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뭐 이러는데 안타깝게도 씨알도 안 먹혔고요. 이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18호가 크리링한테 뽀뽀를 해줘요. 그래서 크리링이 되게 이득을 봤죠. 뭐 아무튼 베지터는 여자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삔또가 나가서 어디 또 가버려요. 피콜로도 뭐 할 일이 있다고 따로 움직이고 트랭크스가 이때 자기 엄마 브로마한테서 연락을 받는데 무슨 타임머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문제는 이게 트랭크스가 타고 온 타임머신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타임머신 안에 무슨 알껍데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되게 쎄해요, 분위기가. 알고 보니까 미래에서 인조인간이 하나 더 날아온 거였어요. 아래서 태어난 인조인간. 막 사람들을 꼬리로 푹 찔러가지고 빨아먹는 괴물이에요. 뭐 이름은 셀이라고 하는데 신이 하늘 위에서 그거를 보고 있다가 와 씨 저거 내버려두면 지구는 끝장이다 해가지고 피콜로랑 합체를 해서 드디어 원래대로 하나가 되죠. 근데 합체하면서 도라곤볼은 없어져 버렸어요. 피콜로를 본체로 해서 합체를 해가지고 원래는 피콜로가 신한테서 떨어져 나온 거라서 신이 본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투력이 높은 피콜로를 본체로 해서 합체를 한 거죠. 이제 완전체가 된 피콜로가 그 셀이라는 괴물을 찾아가는데 피콜로가 신이랑 합체해서 좀 세졌는데도 셀한테 안 돼요. 피콜로가 셀한테 팔을 쪽쪽 빨려가지고 또 외파리가 됐어요. 피콜로는 자꾸 한쪽 팔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도 그랬고 라데츠랑 싸웠을 때도 그랬고 아무튼 피콜로가 한쪽 팔 빨아먹혀서 대충 결판이 난 것 같으니까 셀이 또 쓸데없이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뭐 닥터게로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이에인의 세포나 지구에 왔던 프리저의 세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미래에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다 이러면서 근데 피콜로는 팔이 잘려도 재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콜로가 사실 일부러 팔을 내준 거였어요. 그런 정보를 다 알아내려고. 또 시간 끌다 보면 트랭크스 같은 애들이 와줄 테니까 시간도 벌려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때 피콜로가 초사이어인 베지터보다도 세거든요? 그냥 제대로 붙었으면 아마 피콜로가 가볍게 이겼을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당하는 척 해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셀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태양권 쓰고 도망을 가요. 셀은 기본적으로 손오공의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쓸 수 있는 기술은 다 써요. 태양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파도 쓸 수 있고 뭐 다 써요 그냥. 셀이 이때 17호 18호만 잡아먹으면 자기가 최강이라고 막 하거든요. 얘가 17호 18호가 가지고 있는 영구 동력을 노리고 과거로 온 거예요. 셀이 있던 미래에는 17호 18호가 없대요. 뭐 아무튼 피콜로가 당하는 척하면서 셀한테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크리링이랑 트랭크스가 미래에서 셀을 만들어낸다는 인공지능 컴퓨터도 부수고 인조인간들의 설계도도 어찌어찌 얻어서 인조인간들의 약점도 알아내고 하죠. 이 설계도를 브루마가 받아서 아까 그 리모컨을 다시 만들긴 하는데 지금 별로 중요한 얘긴 아니고요. 천진반이랑 피콜로는 셀을 쫓아갔는데 셀은 되게 치사하게 숨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어요.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다 보니까 손오공도 병에서 회복을 했죠. 손오공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안 되겠다, 수련을 더 해야겠다 이러면서 신이랑 합체한 피콜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내의 궁전에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데를 가요. 손오반, 베지터, 트랭크스 다 데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1년을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는 하루밖에 안 지나요. 하루 만에 1년치의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지터랑 트랭크스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무천도사네 집에 인조인간 트리오가 찾아왔어요. 손오공 내놓으라고. 근데 손오공은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콜로가 얘네를 상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체의 피콜로가 굉장히 강해요. 베지터보다 셀 정도니까. 그래서 피콜로가 17호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는데 그때 셀이 나타났어요. 17호, 18호를 잡아먹으러. 셀이 며칠 동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엄청 세졌어요. 피콜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두드려 맞다가 도나스가 돼버릴 정도로. 피콜로가 이때 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손오공이 순간이동으로 구해줬고요. 셀이 17호를 잡아먹으려는 걸 16호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17호가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셀이 2단계에 변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못생겨졌어요. 그전에도 벌레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못생겼는데 17호 잡아먹으니까 더 못생겨졌어요. 못생긴 셀이 이번에는 18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천진반이 기공포를 쏴가지고 셀을 붙잡아내요. 18호 보고 도망치라고 하면서 2단계 셀이 엄청 센데도 발목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쾌거죠. 천진반 입장에서는. 근데 기공포가 기를 되게 많이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쓰다가 죽을 뻔해요. 천진반이 또. 네포랑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기공포 쓰다가 죽었죠. 천진반. 아무튼 18호가 간신히 도망가서 숨긴 했어요.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16호가 셀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천진반은 손오공이 또 구해줘서 살았고 이때 드디어 베지터랑 트랭크스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 손오반이 수련할 차례가 돌아왔죠. 베지터는 또 수련을 좀 했다고 건방져졌어요. 손오공이 수련하는 동안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18호 잡아먹으러 간 셀을 따라가요. 근데 베지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건방진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되게 세가지고 2단계 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셀이 내가 18호도 잡아먹고 완전체가 되면 베지터도 한 주먹거리가 안 될 텐데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또 끓겼어요 베지터가. 그래? 그럼 기다려줄 테니까 잡아먹고 와봐 이래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크리링이 이때 아까 푸르마한테 받은 리모컨을 써가지고 18호를 먼저 처리해서 셀이 못 잡아먹게 해야 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까 그 뽀뽀에 미쳐가지고 리모컨을 그냥 부숴버리고 18호더러 도망쳐라 하는데 베지터가 그거를 또 방해해가지고 결국에는 셀이 18호를 잡아먹고 완전체가 돼요. 셀이 완전체가 되니까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왜 그렇게 완전체가 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거기다 엄청나게 세요. 이 만화에서는 아무리 파워업을 해봤자 나중에 파워업한 놈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베지터는 셀한테 먼지나게 줬어져요. 먼저 파워업한 죄로. 트랭크스까지 덤비는데 전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셀이 재미없다. 이렇게 하자.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열어주겠다. 준비할 시간 딱 열흘 줄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와라. 근데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원래 토너먼트잖아요. 이거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참가자 각자가 셀한테 1대1로 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은 어디 탁 트인 데로 가서 경기장을 준비하고 TV에 천하제일 무술대회 할 거니까 다들 참가하라고 선전도 하고 나머지 손오공, 베지터 이런 애들은 각자 열심히 수련을 하죠. 열흘 동안 정신과 시간의 방에 틀어박혀서 10년 수련하면 초고수 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된대요.
한 사람당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틀로 제한돼 있대요, 평생. 근데 이거는 솔직히 피콜로가 그냥 없는 말 지어낸 것 같아요. 베지터가 남은 시간 혼자 쓸 거라고 억지 부릴 거 뻔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베지터, 피콜로, 트랭크스 다 공평하게 이틀씩 들어가요. 전진반은 무섭다고 기권했어요. 손오공이랑 손오반은 하루 정도 더 수련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가요. 이제 손오반도 초사이어인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그 대신에 신이랑 피콜로가 합체를 하면서 없어졌던 드래곤볼을 다시 만들러 가요. 나메크 성인들이 새로 이주한 별에서 덴데를 데려와가지고 지구의 신으로 만든 다음 다시 드래곤볼을 만들어요. 이때 덴데가 부활시킨 드래곤볼은 그냥 원래 있던 드래곤볼이랑 거의 똑같은데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2개예요. 덴데가 신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떨거지라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머리가 깨졌던 16호는 수리를 받았어요. 브로마랑 브리프 박사한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술대회 당일이 됐어요. 놀랍게도 지구인 대표로 미스터 사탄이라는 UFC 챔피언이 와서 셀한테 도전을 해요. 발을 뻗을 때를 보고 뻗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탄이 막 재롱잔치 하니까 셀이 귀찮다고 한 대 쥐어박는데 미스터 사탄이 조금 아파하기만 하고 멀쩡해요. 이때 셀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하고 나온 손오공보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곤죽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멀쩡한 거 보면은 미스터 사탄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링아웃이기 때문에 무술대회 규칙상 탈락이고 그 다음으로 손오공이 나가요. 배틀 만화에서는 보통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와서 활약하는 게 정상인데 손오공이 맨 처음으로 나가요. 셀이랑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손오공이 이기지는 못하고요.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되게 김 빠지게. 그래놓고 자기 아들 손오반을 내보내요. 왜냐면 손오반은 진심으로 싸우면 이 만화에서 최강이거든요. 진심이 뜨려면 뭐 엄청 화가 나야 한다든가 조건이 막 붙어있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손오반은 엄마 아빠가 둘 다 거북선류의 고수고 피콜로 밑에서도 싸움을 배웠죠. 심지어 사이에인 혈통까지 있어요. 그래서 손오공은 자기 아들이 진심으로 싸우면 셀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손오반이 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안 받아요. 손오공은 그거 구경하면서 그래 잘한다 더 때려라 이러고 자빠졌고 오히려 피콜로가 손오반을 걱정해요. 피콜로가 손오반을 엄청나게 아끼죠. 아무튼 셀 입장에서도 손오반이 그렇게 세다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좁히는데 손오반은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손오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라데츠한테 납치당하고 나메크 성에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싸움을 좋아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거기다 아직 어린애란 말이에요. 지금 9살이에요, 9살. 9살짜리한테 화내고 싸우란다고 그렇게 막 신나게 싸우겠냐고요. 그래서 셀한테 일방적으로 젖터져요. 피콜로가 그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손오공한테 네가 사람이냐고 막 욕하면서 손오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16호가 먼저 가서 셀을 붙잡고 자폭을 하려고 해버려요. 근데 브리프 박사랑 브로마가 16호를 수리할 때 자폭 장치를 없애버려가지고 자폭도 못하고 셀한테 당해버리죠. 되게 처참하게 머리만 남아요. 이제 셀이 손오반을 아무리 괴롭혀도 화를 안 내니까 잭가니스 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좁히기 시작해요. 잭가니스 애들이 생긴 건 제베맨같이 생긴 주제에 엄청나게 세서 뭐 손오공이고 베지터고 다 젖터져요. 그제서야 손오반이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16호가 결정타를 날리죠. 16호가 머리만 남아가지고 손오반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용기를 주다가 셀한테 밟혀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16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손오반이 드디어 엄청 열받았어요. 잭가니스 애도 다 해치워버리고 셀도 막 가지고 놀면서 먼지나게 좁혀버려요. 셀이 너무 심하게 맞아서 아까 먹었던 18호도 뱉어내고 막 못생겨지고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폭을 하려고 해요. 막 빵빵해져가지고 야, 나 건드리면 터진다. 근데 안 건드려도 터진다 이래요. 손오반이 아무리 세봤자 지구가 펑 터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시 손오공이 나서요. 순간이동으로 셀을 데리고 피해가 적을 것 같은 데로 셀을 데려가요. 그게 어디냐? 개왕성이었어요. 개왕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손오공이랑 같이 펑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손오공이 진짜 도라이예요. 아무튼 손오공과 개왕의 희생으로 셀을 해치웠다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어요 셀이. 왜냐면 셀은 피콜로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생을 할 수가 있대요.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세지는 사이어인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폭하기 전보다 더 세요. 아까 18호 뱉었는데도 잘생긴 얼굴로 부활하고 셀이 트랭크스도 한 방에 보내고 자기 아들 죽였다고 열받아서 덤비는 베지터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손오반이 베지터를 감싸다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니 마지막 희망이 손오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진짜 답이 없자네.
손오반이 다 포기하려는 순간 귀신이 된 손오공이 손오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포기하지 마라 할 수 있어 막 격려를 해줘서 용기를 얻은 손오반이 영혼 보내기를 한 손오공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한 에네르기파를 빵 쏴서 이번에는 셀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손오반은 정신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세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세간에는 셀을 물리친 게 미스터 사탄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미스터 사탄이 막 자기가 셀을 물리쳤다고 TV 앞에서 허풍을 떨어가지고 뭐 아무튼 상황도 끝났고 죽었던 사람들은 드라곤볼을 써서 다 살려내죠. 손오공은 이제 못 살려내니까 빼고 오히려 손오공 쪽에서 살려내지 말라고 해요. 나쁜 놈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뭐 나메크성 드라곤볼 써서 살려내려면 살려낼 순 있는데 이때 만화 주인공을 손오반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죽인 거예요, 손오공을. 손오공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활약을 못했잖아요. 주인공 자리를 손오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 남은 소원으로는 손오공을 살리는 대신 크리링이 17호랑 18호 몸에 있는 자폭 장치를 없애달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18호가 크리링한테 호감을 가지죠. 나중에 크리링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찌찌는 손오공 죽었다는 얘기 듣고 또 울고불고 하는데 이때 찌찌 뱃속에 둘째가 있었기 때문에 고생길이 열렸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트랭크스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세진 덕분에 자기가 있던 미래로 돌아가서 인조인간들이랑 숨어있던 셀을 해치우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 여기까지가 셀 편이에요. 뭐 되게 길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네요. 이제 마인부 편밖에 안 남았는데 마인부 편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드디어 지겨운 드라곤볼에서 해방이 되겠네요. 아 근데 다음 주에 마무리 못할 수도 있어요. 나나코가 다음 주에 못 오면 인조인간이랑 셀 만들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